이게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을 딱 켰는데 팝업 광고가 하나 딱 떴는데 그게 메가스터디 광고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손지은 강사님이? 된다고. 당장 게임 중독인 친구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뭔가를 했을 때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딱 하버드 AI 연구원이 됐을 때는 그냥 아예 거제도를 내려갔어요. 거제도를 내려가서 딱 보여줬죠. 하버드 갔다. 하버드는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는 무슨 공부를 미국까지 가서 하냐 라고 하셔서 그때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저랑 함께 AI 1편 보셨던 분들은 요게 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게임 중독에 양가가 난무하는 열등생이 어떻게 카이스트를 가고 하버드를 갔을까? 게임에 왜 그렇게 중독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신이 거제도거든요.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너가 강남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다. 너는 해도 안 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의 DNA는 경쟁을 해서 뭔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해도 안 된다고 했으니 공부로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게 게임이었던 거죠. 게임은 하는 만큼 랭킹도 오르고 실력도 쌓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했을 때도 잘할 잠재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심스럽지만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은 안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너 해도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 사실은 면면을 놓고 보면 저를 걱정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해서 안 될 건데 계속 이렇게 나이만 먹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더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게임 중독인 친구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뭔가를 했을 때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국은 저는 어떤 멘토링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DNA가 무난한 DNA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게임이든 뭐든 하나를 그냥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 성공할 그 DNA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사실 게임 중독인 학생들은 게임 중독에서 끝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은 뭐 시도해볼 생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을 딱 켰는데 팝업 광고가 하나 딱 떴는데 그게 메가스터디 광고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가스터디가 확 인터넷 강의로 뜰 때였거든요. 2006년도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손지은 강사님이? 된다고. 뭐가 된다고요? 아무리 성적이 안 좋은 사람도 예. 메가스터디 강의를, 그러니까 손준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광고가 이 강의만 들으면 100점이 나온다. 강남 애들 이길 수 있다. 이 강남 강의를 그대로 이제 녹화를 했다라고 해서 들으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강의를 들으면 100점이 나온다. 그럼 난 들어서 100점 맞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강의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들었어요. 16시간씩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잖아요. 여름방학 때 보통 고3들은 다 자율학습 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학교로 부르거든요. 저는 근데 안 나가고 인터넷 강의 듣겠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너 자율학습 왜 빠지냐? 부모님도 자율학습 왜 빠지냐?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율학습 가면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을 못 하시고 어머니도 말씀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딱 반목 걸어 잠그고 방학 때 18시간씩 그냥 쭉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되는 계단만 보면 누구나 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4년을 사수를 해서 카이스트를 처음에는 한양대를 갔고 예.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제 카이스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싫어하셨죠. 근데 엄마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왜? 뭔가 부모님이 학력이 짧으신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학력으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좀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엄마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 하라고도 안 했는데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땠나요? 실제 반응은?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는 반응보다는 그래? 뭐 알았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은 또 뭐였냐면 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국내 공학의 약간 최고 대학을 못 가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카이스트를 갔죠. 그때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 뭐 갔구나. 시크하시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하버드 연구원이 또 돼. 이게 전 세계 탑을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 이분이 진짜 그 게임에서 최고를 찍어봐가지고 최고에 대한 집념이 굉장하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연구원을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하버드를 입학을 해서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영어 같은 것도 그렇고. 힘들었죠. 영어도 진짜 열심히 했고 하면서 딱 하버드 AI 연구원이 됐을 때는 그냥 아예 거제도를 내려갔어요. 거제도를 내려가서 딱 보여줬죠. 하버드 갔다. 하버드는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는 무슨 공부를 미국까지 가서 하냐라고 하셔서 그때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진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의 인정을 받기 좀 힘들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는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삶이 바뀌던가요? 솔직히 내면으로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근데 좀 고마운 거는 이제 인정에 대한 어떤 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도 살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SK도 저는 정년까지 다닐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나온 것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선택이 좀 자유로워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일, 네. 하고 싶은 공부. 네, 왜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냥 인정해주고 누군가는 끝까지 안 해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엄마가 왜 인정을 해줄 수 없었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본인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시죠. 네.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60년생이신데 그 시절에는 모든 투자는 거의 장남한테 이루어지고 이게 현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서 그런 어떤 교육적 기회를 많이 못 얻었다라는 걸 알아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본인의 열등감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DNA잖아요. 같은 DNA니까 어머니도 어쩌면 공부로서 기회가 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인 채로 했는데 제가 학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머니도 투자를 받았으면 됐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제가 거제도니까 너는 그냥 조선소를 갔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인데 왜 굳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집안을 힘들게 만드냐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랑 어떤 사이가 좋아지는데 딱 1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5년간은 안 좋다가 그거를 감정을 푸는데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야. 근데 그 10분간 대화에서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줬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멘트로 말씀드리기에 좀 민망하긴 내가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하버드 가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엄마 말대로 그냥 조선소를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고집 부리고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니까 엄마가 딱 그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자, 우리 강민서 박사님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포인트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박사님 살아온 인생이 많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정이 너무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인정 못 받을 때 느끼는 박탈감이 크거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빈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학벌 때문이건 경제적인 것 때문이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나 인생을 역전시켜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면 상황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어떤 문제들은 못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걸 저는 또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뭐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 그냥 힘든 상황이라는 걸 딱 인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아마 AI 보러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휴먼 다큐 보시고 가신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강민서 박사님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하실 것 같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AI 얘기도 아까 해봤고 자기 얘기도 좀 풀어놓으셨잖아요. 아마 이렇게 길게 하신 경험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수빈 큐레이션에 출연을 해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예. 편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좀 그냥 저도 이제 이런 카메라가 있는 환경에 되게 강연 되게 잘하시던데. 그때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진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이제 다음에 나오실 분들도 많이 긴장을 안 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예. 강민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소중했고요. 조수빈 큐레이션 이렇게 더 좋은 컨텐츠, 삶에 꼭 필요한 대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야.